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그리는 명령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는 명령.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전에 저희가 이제 라인하고, 그 다음에 X라인, 그 다음에 옵셋, 트림,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선의 형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그렸는데, 이제는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가장 기본인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명령은 원을 그려주는 명령인 서클입니다. 자, 서클 명령을 배우기 전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원을 그릴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 지식입니다. 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원의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 중, 고 다 배워요. 다 배우고 대부분 그걸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기 때문에 뭐 수학에 조예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까먹고 계시죠. 까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요. 자, 원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원이 생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원의 정의는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 되는 거죠. 원이 됩니다. 이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원의 정의라는 거는 제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진짜 다양한 점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의 정의를 이용한 제도용, 손으로 제도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제도용 도구가 하나 있죠. 콤파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콤파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콤파스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디바이더. 양쪽에 한쪽에 이제 연필심이 없고 양쪽에 모두 핀이 달려 있는 디바이더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콤파스와 디바이더가 이제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공구 중 하나인데 그것을 그것들이 활용되는 그 기본 원리는 원의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을 그려주는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구동 방식은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서클 명령, 건축키로는 CIR, CLE 이렇게 아니 명령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CIR, CLE 이렇게 되는데 단축키로는 그냥 C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C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서클 명령이 실행됩니다. 자, 서클 명령이 실행되고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건 센터 포인트, 즉 한 점, 아까 정의나던 한 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내가 마우스로 한 점을 찍어주면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자, 한 점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라디우스,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이 라디우스,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정의에 나왔던 같은 거리가 얼마냐죠. 즉 기본적으로 서클 명령이 구동되는 기본 방식은 한 점을 입력하고 한 점을 입력하고 거기서부터 같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은 그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을 이 명령 자체가 모아서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면 지금 그려진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 저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저 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위치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서클 명령 실행을 하고 중심점을 요구할 때 또 한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찍고 나서 만약에 내가 반지름을 값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반지름 값 그 자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1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원이 그려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큰 원은 지우겠습니다. 자, 원이 조그맣게 그려졌으니까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로 갖다 놓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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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형상이 잘 안 벌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버전이 높아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원을 그리다 보면은 원이 이제 심하게 각이 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클. 자,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하는지. 자, 여기다가 또 원을 그려놓고 아무리 확대해도 안 되네요. 요새 버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버전에서는 이렇게 원을 조그맣게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하면은
원에 이제 각이 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요새 버전에서는 이제 구현하기가 힘든데 그 현상을.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옛날 버전을 좀 사용을 하는데 그런 형상에서 뭐 내가 분명히 서클 명령으로 원을 그렸는데 각이 져 보인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확대를 하니까. 예.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는 원을 원의 정의대로 그대로 그리지를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을 모아서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점들을 모두 찍게 되면 점의 개수가 대체 몇 개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즉 컴퓨터 고장 날 때까지 점을 다 찍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디스플레이적으로 원을 표현을 할 때 사기를 치죠. 선 몇 가닥 그려놓고 원이요. 사기를 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려질 때는 처음에 그려지는 화면에 비율 상태에서 원형으로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선의 개수를 적절히 골라서 해줍니다. 근데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선의 개수를 이제 확대되는 대로 이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버전들은 이제 그걸 늘려서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되게 해줘요. 근데 과거 버전들은 그걸 늘려주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주면은 선의 개수를 늘려서 다시 표현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자 그럴 때는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소해주는 명령이 뭐냐? REGEN, 리젠이라고 합니다. 자, 리젠 명령은 뭐냐? 화면을 다시 그려줘요. 재생성이라고 하죠. 화면 재생성. 이미 그려져 있는 내용을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은 현재 비율에 맞춰서 선의 개수를 바꿔가지고 제대로 원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다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원이 각지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리젠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REGEN인데 단축키로는 R입니다. R이만 치고 엔터를 치면은 화면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 외에도 리젠 명령은 화면상에서 나 제대로 그린 것 같은 표현이 이상하게 돼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면 재생성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원을 그리는 방법은 중심점을 찍고 같은 거리인 반지름을 입력해서 그려주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원형으로 생겨있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지름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원형으로 생 있는 물건의 이제 치수를 재기 위해서 반지름을 재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생긴 물체에 나 어디 중심이요 라고 대놓고 중심만 도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중심 거리를 잘 찾아가지고 중심 위치를 잘 찾아가지고 재야 되는데 그렇게 재기가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원의 지름을 더 많이 잽니다. 지름을 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면 거기다가 원형 양쪽 끝에다가 판때기를 하나씩 세워주는 거죠. 두 판때기를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딱 대준 다음에 판때기가 떨어진 거리를 재면은 원의 지름은 쉽게 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응용한 이제 대표적인 측정 기구가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노기스라고 얘기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원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지름을 측정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원의 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름을 얘기를 합니다. 지름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문제냐? 나누기 2하면은 반지름인 것을. 그렇죠? 나누기 2하면 반지름이에요. 자, 하지만 모든 조건이 나누기 2를 암산으로 처리하기에 좋은 조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원의 지름이 10.1, 2, 3, 4, 5, 6, 7, 8, 9인 원의 반지름 여러분들 암산 되시나요? 안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그릴 때는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으로 그릴 수도 있어야지만 중심점을 찍고 지름으로 그릴 수도 있어야겠죠. 자, 서클 명령을 실행을 하고 중심점을 찍고 나면은 자, 옵션에 보면 디아미터 지름이 나오죠. 자, 알파벳 D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지름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1, 2, 3, 4, 5, 6, 7, 8, 9 입력을 해주시면 그 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주죠. 그래서 원을 그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중심점을 찍고 반지름을 입력하는 방식과 중심점을 찍고 옵션 D를 입력한 다음에 지름을 입력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지름을 입력하면 반지름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나누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서 원을 그려주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원을 그려주는 방식이 요 두 가지냐? 아닙니다. 자, 서클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중심점을 요구할 때 옵션에 보면은 세 가지 옵션이 더 나옵니다. 3P, 2P, TTR. 자, 뒤에 써있기는 탄 라디우스라고 돼 있죠. 자, 하나 뒤에 있는 R은 반지름이겠네요. 탄은 이제 접선을 뜻합니다. 접선 두 개와 반지름.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더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조건을 보기 위해서 좀 낙서를 할게요.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점을 찍기 전에 나오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서클 명령 실행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3P. 저걸 이제 우리말로 풀어하면 이제 3포인트, 3점이다. 점 3개를 입력하면은 원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3P 옵션을 실행하죠. 3P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점 3개를 내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는 요 끝점, 그 다음에 요 끝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끝점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지정한 세 점을 모두 지나가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이 갖고 있는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알고 있다면 똑같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꼭 이 세 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점은 어떤 원이 갖고 있는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알고 있으면 그릴 수 있다. 세 점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방식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4점 가지고는 안 되나요? 네. 대충 아무 데나 찍어서 같은 원 안에 들어가는 4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클. 다음 옵션이죠. 2P입니다. 자, 2P 말 그대로 2포인트 2점을 찍어주면 원을 그려준다. 자, 2P에서 2점을 입력을 해보죠. 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자, 이렇게 하면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근데 이제 2P는 3P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도 대충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P는 아무 점이나 2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2점이 선택돼야지만 이 원을 그려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지름에 해당하는 2점이 돼야지 제가 만약에 이 원에 아무 점이나 2점을 알고 있다. 근처점으로 자 여기 자 여기를 알고 있다. 자, 이 원에 해당하는 요 2점 요 점과 요 점을 알고 있으면 똑같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저 원은 못 그려요. 서클 2P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주면 다른 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에 아무 점이나 2점을 알고 있으면 그 원을 그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름에 해당하는 2점을 알고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P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3P는 그 원이 갖고 있는 아무 점이나 세 점을 알고 있으면 되지만 2P는 반드시 지름에 해당하는 2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름을 값으로 알고 있을 때는 중심점을 찍고 옵션 D를 입력해서 지름값을 입력하는 방식. 그리고 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2P를 통해서 그려주게 되죠. 그래서 2P는 지름을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TTR이죠. 서클 명령 실행해서 TTR 단축 키로는 앞에 있는 T만 치시면 돼요. 물론 TTR을 치셔도 됩니다. 자, T만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곱하는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선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10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접선 두 개와 그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의 위치를 몰라도
그 원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가 더 그려져 있네요. 자, 서클 명령 실행을 해보면 얘는 옵션이 저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는데 제가 설명을 옵션 다 설명했는데 한 가지를 더 그려놨어요. 자, 선이 3개가 있다. 자, 쟤는 왜 그려놨냐면 저 세 선에 접하는 원을 그려줄 겁니다. 세 선에 모두 접하는 원. 자, 일단은 명령어 상에는 추가적인 옵션은 없습니다. 근데 저 세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옵션은 뭐냐면 3P입니다. 3P. 자, 3P로 세 점을 찍어주는데 찍어줄 때 이 선에 접하는 점, 그 다음에 이 선에 접하는 점, 이 선에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찾을 수는 없어요. 어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뭘 활용하느냐? 앞에서 한참 전에 배웠던 오스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접점에 관련된 게 탄젠트죠. 탄젠트를 해서 이 선을 한번 선택해주고 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탄젠트 해서 밑에 선을 한번 선택해주고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또 탄젠트를 해서 자, 마지막 이 선을 선택을 해주면 접하는 세 점을 찾아서 3포인트로 그 세 접하는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려주죠. 자, 근데 옵션에도 있지 않은 걸 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네, 제 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에 TTT라는 옵션이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 명령어에도 옵션에 적혀 있지 않고 3P를 응용하는 응용 기술인데 이걸 굳이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명령어 상에는 옵션이 없지만 자, 요새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리본 메뉴 서클 쪽에 와 보면 확장을 해보시면 옵션이 존재합니다. 탄탄탄 해가지고 옵션이 존재를 하죠. 세선에 접하는 형태. 자, 얘를 선택해주면 좀 편한 게 뭐냐? 아까는 이제 턴 하나 선택할 때마다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제 접점을 불러와 줬는데 저 옵션을 저기 위에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그냥 선 3개만 바로 1, 2, 3 선택해주면 바로 세선에 접하는 원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탄탄 같은 경우는 명령어 상으로는 3P의 일부지만 아이콘 상으로는 옵션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클 명령을 통해서 원을 그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을 그리실 때 나중에 내가 이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를 판단하셔가지고 이 6가지 방법 중에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 그려야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서클 명령 자체를 배우는 건 어렵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는 도면에서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그려지지? 그걸 잘 못 찾으십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긴다기보다 본인이 그 도면을 잘 해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옵션들이 없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 옵션들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저거의 이제 기본 원리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3P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세 점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3P라는 옵션이 없어도 저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손재도 할 때, 과거에 손재도 할 땐 점 3개를 알고 있으면 이 방식을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자,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뭘 해주냐면 세 선에 수직한 수직선이 필요해요. 수직선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X라인 하고요. 오스냅에서 수직인 퍼펜디큘러를 선택해 주면 되죠. 수직점을 선택을 해서 어떤 선에다 땅 찍어주면 그 선과 수직한 선이 선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그래 놓고 이걸 어디다 놓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수직선의 가운데점, 중간점에다 놔줍니다. 미드포인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을 하나 선택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퍼펜디큘러 해가지고 수직선을 하나 띄워준 다음에 자, 이거를 방금 전에 맞췄던 선의 중간점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저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 선에서도
수직선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여기를 지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지나가요. 100%. 퍼펜디큘러 해서 이제 요 선에 수직한 선을 만들고 얘를 이 선의 가운데 놓으면 똑같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세 점을 이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세 변의 중심에다가 그 변과 직각을 이루는 선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세 선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두 선만 그려놓고 여기서 서클을 실행한 다음에 중심점으로 두 선이 만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입력할 때 반지름으로 한쪽 꼭지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려주죠. 우리가 사용하는 3P는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3P라는 명령이 없어도 그려지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P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죠. 자, 2P의 원리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이죠. P는 어디까지나 지름에 해당하는 두 점이니까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든 다음에 이 선의 전체 길이의 가운데가 중심이 되겠죠. 원에. 그리고 반지름으로 한쪽 선의 끝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TR입니다. 자, TTR의 원리는 이렇게 돼요. 자, 두 선이 있으면 자, 이 두 선에 접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이다라고 하면 원의 정의를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원은 이 선에 접해요. 접한다는 건 표면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은 이 선으로부터 만나는 점에서 이 선과 만나는 점에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옵셋으로 반지름을 입력을 해서 띄워주는 거죠. 자, 이 선과도 마찬가지 접하기 때문에 띄워주면 됩니다. 반지름만큼 띄워주면 나오는 선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에요. 서클 한 다음에 이 교차점 10mm씩 옵셋시킨 이 교차점을 땅 찍어주고 여기서 반지름 10을 입력하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게 TTR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것을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준다. 만약에 예전에 손재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렸었어요. 항상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을 찾아주고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으로 이제 그려주고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 복잡한 과정들을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기능, 옵션의 기능만을 알고 계신 것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다양한 제도 상황에서 응용이 좀 됩니다. 근데 학원 수업 시간에서는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수업 시간이 제약이 돼 있고 뭐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 6가지 방법 중에 중심점을 먼저 찍어주는 방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심 찍고 반지름, 중심점을 찍고 지름 2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 습관이 되시는 게 좋아요. 도면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물론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난 대충 그려도 상관없더라고 하면 상관없겠죠. 자, 일반적으로 서클하고 반지름이 10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데나 중심점 찍고 반지름 1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심 기반으로 원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습관을 가지시는 것보다 반드시 라인이나 X라인을 통해서 직교를 키시고 수평 수직선을 그려서 중심을 십자로 마킹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주시는 거죠. 꼭 중심 마킹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의 위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중심 위치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하고 대부분의 치수들이 중심선 기준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게 되면 항상 중심을 사용하는 중심선이라는 걸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원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중심선을 그리는 방법 자체도 습관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중심 기반으로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중심 기반이 아닌 나머지 방법에서는 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하지만 중심 기반으로 원을 그릴 때는 반드시 십자 마크로 중심선을 그려놓고 원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의사항을 끝으로 서클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